오늘 수업 모한이는 저 혼자 촬영합니다. 아, 지금 수업 모한이 촬영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경숙쌤이 안 와요. 사실은 종채영쌤이 오늘 굉장히 아프거든요. 기획회의 할 때 경숙쌤이랑 갈등 너무 심해요. 못 해먹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나요? 종청쌤 여자예요. 여러분들, 저 성별 당연히 남성이죠.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수업! 모한이 네. 저희 오프닝에 경숙쌤 가짜뉴스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나요? 재밌잖아요. 뭐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지 재밌으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총총쌤도 가짜뉴스 이야기 하셨잖아요. 재밌으니까. 아, 그쵸? 네. 그렇죠. 지금 저도 그렇고 종총쌤도 그렇고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2022학년도 인천교육의 역점 사업이 나온 거 아십니까? 네, 뭐 알고는 있습니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 두 번째, 꿈이 자라는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교육. 세 번째, 휴먼 디지털 미래교육. 네 번째, 잠깐만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고마워요. 네, 나머지는 자막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휴먼 디지털 미래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저도 뭐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한 용어고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중심 주제로 수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약간의 의문점을 갖고 있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지고 융합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도 어려운데 융합 수업까지 거기에? 네. 지금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해서 융합 수업을 소개해 주실 선생님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니, 이렇게 지금 밝게 와 같이 해주신 선생님 처음이신 것 같은데 네,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일의 꿈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학교 연수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함유선입니다. 미래의 꿈은 내 것이다. 자, 일단은 미디어 리터러시, 아무래도 이 용어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일상화적으로 많이 오는 그런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 많은 소재 중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재로 해서 융합 수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들께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요, 3화부터 계속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종이신문을 보시나요? 종이신문이요? 종이신문 저는 대학교 때 무가지 지하철 타면서 이제 그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빼고는 사실 종이신문 안 본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미술 시간에 찢은 다음에 붙일 때. 40년 전에요? 자꾸 왜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뉴스를 보기 위해서 9시를 기다리시나요? 9시. 요즘에는 저는 YTN을 항상 24시간 있으니까 그거를 보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뉴스가 궁금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검색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면서 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가장 이슈가 뭐죠? 수파? 스파? 요즘에? 보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땡땡. 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이때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 정보를 선별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수업으로 이제 주제로 가져오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사실 국어 선생님이시고 저희도 국어 교사지만 사실 국어 시간에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 왜 굳이 융합 수업까지 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잡고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뭔가 미디어를 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뉴스에서 제시되는 통계 자료들 혹은 그 분석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다 가르치기에는 수업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전문성도 다소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죠. 정종쌤 뭐 수학 통계 같은 거 잘 볼 줄 아세요? 수학부터 거부 반응이 들어가요, 저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수학이든 통계든 둘 다 거부 반응이 드는데 안녕히 계세요, 수학 안녕. 네. 그런 것들의 이제 전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나누는 과정에서 선생님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역사 선생님께서 우리의 역사적 사건들이 미디어 속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안내해 주셨고, 또 수학 선생님께서는 통계 부분은 내가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융합하게 되었습니다. 융합 수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 이전 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 본인의 문제점 또는 외적인 문제점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을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느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연수여고에서는 주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역사 과목과 그다음에 수학 과목, 거기에 이제 국어 과목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업을 저희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맨 처음에 어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먼저 역사, 다음에 통계적인 수학, 그런 다음에 비판적 사고의 시작점이 이제 국어 순으로 해서 저희가 연수여고에서 융합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를 아우 기대돼요.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자, 짧고 굵게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크게 해 주죠. 네. 당황스럽다. 왜냐면 되게 점잖으신 분이신 줄 네, 알았는데. 조용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연수여고에서 역사 과목의 융합 수업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고 계신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여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태익이라고 합니다. 지금 먼저 함윤선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제 들어가셨고요. 도움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역사 교과로서 왜 융합 수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역사적으로 미디어가 권력 기관에 의해 악용되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침략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고, 현재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에 따라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또 역사 정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서 융합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신문 내용의 활동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계신지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서 융합 수업을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과거에 그 악용됐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날 뉴미디어에서는 역사 정보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 게 바람직할지 총 3차시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3차시요? 네. 네, 그럼 각 차시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한 블렌디드 형태로 진행을 해서 1차 시인 오프라인 수업 때는 미디어의 악용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료나 신문 기사를 활동지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였고요. 2차 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뉴미디어 속에 있는 현대사를 주제로 한 여러 콘텐츠들을 탐색하고 자신들이 탐색한 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지금 자료 보시면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을 골고루 혼합하면서 지금 진행을 수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쪽 시선이 아닌 양쪽을 이제 공평하게, 평등하게 둘 다 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제 현대사 부분, 다른 역사 부분보다도 현대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적인 그 민감한 문제랑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편향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게 모두 다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수용하게 되니까 비판적인 수용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하시면서 수업 도구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유용한 도구들이 많은데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과거의 그 기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뉴스 아카이브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등을 통해서 같이 탐색을 했고요. 네. 학생들이 뉴미디어에서 찾은 여러 콘텐츠들은 패들렛을 활용해서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3차 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 속의 내용, 제작자의 의도, 자료의 출처 등을 정리하고 향후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이제 발표 자료로 정리했는데 그것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네. 학생들이 느끼게 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멘티미터를 통해 네. 파악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제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사 교과에서 생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역사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네.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소감으로 앞으로는 역사 정보 같은 것을 수용할 때 좀 더 다양한 관점들을 많이 고려하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재해석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도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그렇죠. 주체적인 사고. 그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 역사 교과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제가 이해를 했다면 과연 다음에 수학 교과. 가장 잘 안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수학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네 수학 선생님 네. 모셔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수학 교과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저 때리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네. 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하민영입니다. 선생님 지금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빵빵빵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김태익 선생님 계실 때도 저희가 되게 의문점이었던 게 수학인데 그렇죠. 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이냐, 왜 수학 수업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건지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네. 그 여러 자료 중에 통계 자료 같은 게 미디어에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구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짓 정보들도 자료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키워주는 교과가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수학 교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건 수학 교과다. 네. 최고다,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이런 게 거짓이라고요. 아무래도 이 뉴스에서는 이제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시각화되어 있는 그 수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정보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학 교과가 그 수치가 과연 통계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라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단은 자료를 보면서 봐야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기사들 중에서 이 통계 오류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사에는 엄청 많은 통계 자료가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에 쓰이는 통계 자료가 정말 다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신문 기사인데? 그렇죠.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가는 수치니까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통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네. 지금 보시는 신문 기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범해졌던 부분이 있고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학생들과는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수업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제가 찾았던 신문 기사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그 기사에 실려 있는 오류가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을 모둠에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둠에서 그것을 나누고 그 나눈 것들 중에서 자신들이 가장 관심 있는 기사의 오류를 정리해 보도록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을 띵커벨에다가 작성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류 기사가 왜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고친다면 앞으로 그런 기사를 가지고서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계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거기 수업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까지 한번 고민해보고 논의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학 수업인 거죠? 수학 수업인데 그 한글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일단은 아까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기사의 오류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료 수집, 집계, 해석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생각을 들을 때는 아이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제출을 할 때도 그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생각했던 수학 수업은 보통 숫자와의 싸움 혹은 기호와의 싸움이라면, 이거는 수업 자체가 숫자는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데 중점이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저희 혼나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이 관심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신문 기사를 찾도록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기까지 시켰거든요. 여기서 저는 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내용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에서 그냥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판적 사고를 갖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수학하면 저도 경험을 하고 경숙쌤도 경험을 하지만, 수능 이후에 거의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를 가지 않으면 그때 배웠던 근해 공식부터 해서 미분적부터 다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수학적인 요소를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끌어들인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수업 듣고 싶어요. 네, 지금 그 수업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언젠가는 더 이제 넓은 자리에서 그 수업 우리가 청강할 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수업, 저희가 생각하는 뭐 1 더하기 1은 2, 뭐 2 더하기 이런 수학적인 풀이로 되어 있는 수업과 지금 선생님이 기획하셔가지고 진행하는 수업과 어떤 차이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수학 문제를 풀고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이라던가 비판적 사고력이 키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실생활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시간이 조금 많고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수학 수업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하다라는 것, 특히 통계는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과 내용인데, 그것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직접 느끼게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걸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학생이 경험하고 느끼는 수학, 그리고 실생활에 훨씬 더 착되어 있는. 그렇죠. 밀착되어 있는 수업, 그런 수학 수업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수학 교과까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마지막 이젠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젠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국어 교과. 이제 돌아오셔야죠. 그렇죠. 그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네. 과연 지금도 그 텐션을 유지하고 계신지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는데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나와주세요. 짠! 네, 다시 나오셨어요. 여전히 그 텐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잠깐 자리 비우신 동안 저희가 역사, 수학 선생님 수업 사례를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국어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국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가짜뉴스로 인해서 한 집안이 풍비박산난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동기 유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관심 이슈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찾아서 비판적 수용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근거로 활용하여 카드 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자 활동까지 해보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뉴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 뭐 거짓 정보도 있고 진짜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실질적인 뉴스 기사, 지금도 이제 나오는 일부분이 나오는데, 그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비판적인 사고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수행 활동으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뉴스가 어떤 신문사에서 나왔는지 또 어떤 기자가 작성한 신문인지 이런 출처를 확인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각각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것이 객관적인지, 공정한지, 신뢰성이 있는지, 타당한지를 직접 근거를 들어서 평가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직접 이제 수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들어보면 종총쌤 그 개념이 떠오르지 않나요? 어떤 개념이에요? 주제 통합적 독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두 개의 관점, 예를 들어 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그 관점에서 비교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생각까지 나아가는 것. 혹시 의도하신 수업이 그런 느낌의 수업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런 수업 계획하신 건지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들 그 유튜브 보시면 관심 있는 영상, 나한테 맞춤형으로 관심 있는 영상이 뜨잖아요. 알고리즘으로 뜨죠. 네. 네.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요. 이런 걸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필터 버블 현상이요. 네. 버블. 버블. 네, 필터 버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뉴스만 보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의 뉴스 기사들을 읽고 그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누군가가 떠 먹여주는 것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국어 교과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 융합 수업이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됐는지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의 부족한 점을 선생님들이 그 빈틈을 메꿔주셔서 학생들은 더 풍성한 배움을 더할 수 있었고요. 또 역량은 배로 신장할 수 있었고요. 또 저는 수업에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요. 또 부담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융합 수업을 진행하면서 주제 중심 프로젝트로 확장될 때 수업량 유연화의 실마리로 제공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제 교사 입장으로서의 장점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융합 수업이 학생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등학생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아무래도 관심 이슈는 학생들의 진로와 맞닿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로에 맞춤형으로 국어나 역사, 수학의 역량을 더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부의 세특에 잘 구체적으로 써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역점사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두 거거든요. 꿈이 자라는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교육 연결되거든요. 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저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천시 교육청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바로 수업이 미디어 리터러시 융합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양한 교과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학생들의 그런 역량들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학! 뭐하니? 네, 오늘 연수요고 선생님들을 모셔보고 저희 수업 모안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즌2 마지막이죠. 네, 이 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더 깊게 울어주세요. 네, 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봤는데요. 역사로 시작을 해서 수학, 국어. 근데 제가 드는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들었냐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기존에 나와 있었던 융합 수업을 보면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융합 구조였다면 제가 듣기로는 내가 그 해당 분야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교과가 채워준다. 그렇죠. 해서 1 플러스 1이 아니라 약간의 반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한대가 나오는 융합 수업을 연수여고에서는 보여준 것이 아닐까. 부족함이 아닌 그 배가 되는 융합 수업.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유선 선생님 오늘 그 긴 촬영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같이 나오신 연수여고 선생님들 대표하셔서 오늘 촬영 소감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융합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도전해 볼 수 없는 이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융합 수업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봐요! 자, 경서쌤. 네. 드디어 수업 모안이 대장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거의 우리 1년 가까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네, 갑자기 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회의 할 때 서로 멱살 잡고 싸웠던 거. 그쵸. 네, 장학사님께 장학사님 왜 먹을 것도 안 주면서 혹사시키십니까? 막 네,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뒤에서 이 장학사님 욕하고. 그렇죠. 장학사님. 네.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한데. 오늘 가짜뉴스라서 계속 가짜뉴스 얘기하시는 거죠? 뭐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시즌 2뿐만 아니라 시즌 1 아니 수업 모안이죠. 그 수업 모안이 어떠세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 만나 뵙고 다양한 사례들 보고 배우면서 정말 갈 길이 아직 멀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야겠다.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꽤 오랜 세월 동안 교사를 더 해야 될 텐데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정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멋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청쌤은 1년 함께 이제 수업 모안이 했을 때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수업 모안이 2월 달에 기획도 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컥하네요. 이 멘트를 하는데. 저는 아까 제 멘트 할 때 되게 울컥했어요. 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장학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촬영해 주시는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제가 부탁했을 때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서슴치 않게 괜찮다,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경석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출연해주신 모든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인천 교육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소속해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 수업 모안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 마지막에 저희 구호를 외치면서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은데요? 네,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하죠. 좋은데요? 네, 얼마나 합이 맞는지 보여드려야 될 거죠. 자,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수업 모안이! 고생하셨습니다.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눈물 나. 장사님 감사합니다. 장사님 한번 나오세요. 감사합니다.